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수민입니다. 지니 TV를 통해 송출 중이던 통일TV의 방송이 지난 1월 18일 KT의 계약 해지 서면 통보 직후 갑작스럽게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통일TV가 방송되던 채널에서는 지니TV에서 제공 중인 통일TV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상 문제 등으로 인해 고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방송 프로그램 제공이 중단됐음을 안내한다는 자막이 송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가 국회에 제출한 통일TV 송출 중단 사유를 보면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등의 표현을 언급하고 또 북한 체제와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 선동, 주체 사상에 관한 표현 등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표현이 그대로 송출됐다며 국가보안법과 이적 표현물 등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과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 조선중앙TV 뉴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북한의 현재 상황을 전하는 뉴스에서 북한의 아나운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추켜 세우며 뉴스를 전하는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2월 7일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은 KT 이번 조처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내고 KT가 적법한 절차 없이 통일TV 송출을 중단한 것은 유료 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일은 KT의 통일TV 송출 중단 신고가 과기정통부에서 수리되기 전에 송출을 중단한 행위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TV 측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밀히 검토해가며 방송을 제작해왔고 KT의 주장대로라면 북방송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설령 통일TV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KT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아니며 또 통일TV의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 인가를 내준 정부기관도 아닙니다. KT는 통일TV와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은 통신 판매업 사업자일 뿐입니다. KT가 밝힌 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 표현물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나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방송 콘텐츠 공급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맞는 수순 아니었을까요?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V를 말하다에서 뉴스 비평을 맡은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안종묵 교수입니다. 오늘 뉴스 비평은 급변하는 뉴스 소비 환경에서 CJB 청주방송 뉴스 보도의 생산, 유통, 소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뉴스 비평 시간에 뉴스 보도의 내용인 뉴스 콘텐츠, 다시 말하면 뉴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평이었다면 오늘은 뉴스의 하드웨어인 뉴스 보도의 구조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매체, 다채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뉴스 이용자들은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 보도를 접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많은 뉴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과 방송의 뉴스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용자들은 인터넷 미디어 가운데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 보도의 이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최근 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접속자의 80% 정도는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뉴스 보도는 네이버 이용자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킬러 콘텐츠인 것이죠. 따라서 네이버는 창사 이래 지금까지 뉴스 서비스 방식을 바꾸면서도 뉴스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뉴스 미디어로서의 역할은 2003년 YTN과 합작하여 24시간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네이버가 뉴스 미디어 역할이 증가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2009년부터 뉴스 편집권을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에게 맡기고 네이버는 초기 화면만을 제공하는 뉴스 캐스트 방식을 적용했으며 이후 2013년부터는 뉴스 이용자가 언론사를 선택하여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52개 주요 언론사를 제시하는 뉴스 스탠드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 방식을 바꾸었지만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굵직한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마침내 네이버는 2019년 4월부터 Q 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것은 뉴스 스탠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중심으로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뉴스 이용자가 언론사를 직접 선택하여 뉴스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네이버 기사와 관련돼가지고 물론 현재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방식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CJB 청주 방송의 뉴스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2일자 CJB 청주 방송의 8시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누리꾼들 관심받은 CJB 뉴스 살펴보는 뉴스 공감이라는 제목의 뉴스 꼭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공감은 네이버를 통해서 접속한 뉴스 이용자들이 CJB 청주방송 뉴스 보도에 대한 반응, 즉 댓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뉴스 공감은 CJB 청주방송 뉴스 보도가 얼마나 뉴스 이용자와 쌍방적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흥미로운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뉴스 공감을 통해서 CJB 청주방송 뉴스 보도의 제작진으로서도 제작의 방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며 뉴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특정 뉴스 보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방식이 Q 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 뉴스 이용자는 CJB 청주 방송을 언론사로 선택해 놓아야만 CJB 청주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정기 구독을 신청해 놓은 네이버 이용자에게만 CJB 청주 방송의 뉴스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 CJB 청주 방송 뉴스가 지역 언론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텔레비전 매체에만 의존할 수 없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뉴스의 유통 소비가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는 것처럼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CJB 청주 방송을 네이버에 정기 구독하는 캠페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CJB 청주 방송을 네이버에서 정기 구독 신청하면 어떨지요? 새로운 답례품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랑과 지역 언론의 활성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 의제가 활성화될 때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CJB 청주방송 뉴스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좀 장황하게 네이버 뉴스 서비스 방식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뉴스 유통 구조엔 비판점도 분명히 있으나 여기서 그 문제보다는 네이버 정기 구독을 통한 CJB 청주 방송 뉴스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CJB 청주 방송의 네이버 정기 구독 운동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종목 교수께서는 지역 사랑과 활발한 지역 뉴스 소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있듯이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선 CJB 청주방송 네이버 정기구독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충북 세종권역 유일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사로서 CJB 청주방송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기 구독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실감 미디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원래 미디어라는 건 우편이나 신문, 잡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매체를 말하죠. 이렇게 미디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기 의사라든가 감정 또는 객관적인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수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다 점차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통신이라든가 영상 전화, 이메일과 같은 뉴미디어가 등장했고요. 또 대중매체, 즉 매스미디어가 보급되면서 현대의 미디어는 이제 단순히 정보 전달 수단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총괄하고 제어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신문, 잡지, 광고 같은 것들을 전통적인 인쇄 미디어라고 한다면 요즘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신 같은 것들은 그보다 더 한층 진보된 디지털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실감 미디어란 뭘까요?
실감 미디어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가장 실감 있고 생생하게 재현해주는 차세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물을 영상으로 재현할 때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미디어보다 월등히 나은 표현력과 선명함을 제공해서 훨씬 더 높은 현실감을 제공해주는 미디어를 말합니다. 이렇게 실감을 제공해주는 영상이라면 방송이나 영화,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라든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하겠죠. 이런 이유로 요즘 3D TV나 UHD TV, 홀로그램과 같은 것들이 차세대 영상 서비스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감 미디어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재현해내려는 노력이 더해져서 바로 실감 미디어가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실감 미디어의 경험은 3D 영상을 즐기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텍스트나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정보와 관련된 환경이나 분위기, 심지어 냄새나 촉감 같은 오감의 요소가 더 중요해질 텐데요. 앞으로는 이 실감 미디어의 기술 발전이 그걸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실감 미디어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중에서도 미디어 파사드와 메타버스와 같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란 연결을 뜻하는 미디어와 얼굴을 뜻하는 파사드의 합성어로 직역하자면 얼굴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건물벽에 LED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그 화면에서 영상을 보여주던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인 미디어 파사드는 아예 건물 벽면에 조명을 비춰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 즉 건물 벽면 그 자체를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을 꼽자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의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이 건물에서는 BTS의 팬인 아미가 멤버인 비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고요. 또 기아 자동차의 새 로고 발표를 이 건물의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었죠. 한국에도 이미 경남 창원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인 화이강의 다리에도 이런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새로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서도 1년간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인천시는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의 의미를 살리고 문화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도 각 지역의 랜드마크에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특화 디자인을 마련해 놓고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하는 야간 명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감 미디어로는 메타버스가 있는데요. 메타버스란 가공이나 추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조합된 합성어인데요. 그동안 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라는 말로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가상의 현실 세계로 간주되면서 그 안에 완전히 몰입돼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방송된 테마 스페셜 청춘들의 도전 실감 미디어는 바로 이런 미디어 파사드와 메타버스를 창출하기 위한 대학의 현장 교육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대학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교육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감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인재 양성이 급선무라는 점도 알게 해주었는데요. 대학생들이 불과 몇 주 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안의 과정과 열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의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방송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결과물들은 정말 어린 학생들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근사한 결과물로 탄생했죠.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작품을 완성해가는 성취감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꽤 효과적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실감 미디어가 난이도가 높은 기술임에도 새로운 3차원 영상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것에 크게 흥미를 느낀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작업을 통해 실감 미디어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학생 인터뷰도 그랬고요. 또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문명이 자연에 끼친 폐해를 미디어 파사드로 표현한 학생들의 문제의식도 매우 돋보였습니다. 즉, 미래 사회의 새로운 미디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그 효능이 배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온라인과 가상세계를 체험한 세대는 이런 실감 미디어에 훨씬 더 친근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실감 미디어는 조명 영상과 음악만으로도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실감 미디어를 구성할 때는 창의적인 발상과 독창적인 구성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기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의 어떤 스토리와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가 핵심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스토리와 콘텐츠, 그리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해서 새롭게 재탄생한 것이 바로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 스퀘어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 대우 빌딩으로 불렸던 이 서울 스퀘어는 너무나 큰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 규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정면에서 보이는 랜드마크인 이 건물의 위압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은 건물 벽면 전체를 미디어 파사드로 꾸며놨는데요. 이 디자인에는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편안한 건물로 인식하게 하자.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바로 서울 스퀘어 미디어 파사드의 철학인데요. 또 미디어 파사드의 장점을 취한다면 건물 외벽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흘러도 지루하지 않도록 건물 벽면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서울역 앞에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던 건물이 예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담아 서울을 상징하는 새로운 얼굴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의 형태는 기술과 사회 변화에 따라 분화해가지만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예술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는 실감 미디어는 환경과 예술을 결합시켜 하나의 도시가 창조적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변신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도시 공간 활용에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도시의 어떤 건물에 실감 미디어를 적용하면 좋을까? 또 어떤 철학을 반영한 콘텐츠를 담아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가상세계와 온라인 공간에 친숙한 청년들은 이런 기술을 익히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최적화된 감성을 지니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테마 스페셜 청춘들의 도전 실감 미디어는 시대와 인간의 변화상을 서로 연결하면서 미래사회의 공공미디어를 선도해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입춘 우수에 이르러 긴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함께 다가와 있습니다. 입춘에 이은 두 번째 절기인 우수는 겨울철 추위가 풀리면서 눈, 얼음, 서리가 녹아 빗물이 되어 내리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수와 함께 어느새 새해 두 번째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위가 많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심한 일교차 그리고 다가올 꽃샘추위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3월 세 번째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